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봐야 할 숫자가 있죠. 바로 5.33, 4.75, 2.945입니다. 미국 30년물, 미국 10년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약 2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일반적으로 단기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공급을 얼마나 또 할 것이냐, 그리고 텀 프리미엄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장기금리 10년물과 30년물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문제는 부채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이미 40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를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지금 2026년 순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는데 10년 뒤인 2036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더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산다.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의 이자 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야 되고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다시 재정 적자가 되는 거죠. 다시 또 국채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는 재정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본을 봐야 됩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945%로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제로금리를 생각하죠. 근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일본은 세계 최대급의 채권 시장이고 동시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시장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럽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장기채를 보유하는데 미국 금리, 환율, 해지 비용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가 충분히 높아지면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10년물 금리 상승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I가 등장합니다. 이번 장기금리 상승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AI 산업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서버 몇 대 사준 수준이 아니고 AI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되고 전력을 확보해야 되고 GPU를 구입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M7,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특히 AI에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특히 장기물 비중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회사채를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채를 10년, 20년, 30년 국채를 발행하고 빅테크도 10년 이상 장기 회사채를 발행하면 결국 장기자금 시장에서 공급 경쟁이 생기고요. 정부도 장기 자금을 필요하고 기업도 장기 자금을 필요하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재정 적자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특히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할인율이 중요합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 상승은 성장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비용이고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히 차입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더 부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들입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리와 장기 소비자 대출 금리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국 채권 금리 상승이 금융비용 상승으로 되고 기업 투자나 소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이 정말 미국 국채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요새 채권 자경단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 투자자들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죠. 재정이 너무 풀리고 있고 더 높은 금리를 줘야 국채를 사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를 매도하게 되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정부 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패닉 단계는 아니지만 패닉 단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데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지금 앞으로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3%를 다시 돌파하는지, 두 번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돌파하는지, 세 번째,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945%를 돌파하는지, 네 번째,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심리적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봐야 할 숫자는 명확합니다. 미국 30년물, 미국 국가부채, 미국 10년물, 일본 10년물, 이런 숫자들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늘어나는 국채 발행, 일본의 재정 및 통화 정책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 이 모든 것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가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주가보다 지금 먼저 봐야 될 건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채권 금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 있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